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우별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러쉬 안에 있는 하위 메뉴 중에 세 번째, 네 번째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이랑 믹서 브러쉬 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세 번째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해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로 바꿔주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일반 브러쉬랑 다르게 이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이 따로 있어요. 브러쉬를 키우고 줄이고 하는 것은 일반 브러쉬랑 마찬가지로 왼쪽 대괄호,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바뀝니다. 일반 브러쉬와 이런 모습의 차이가 있고요. 이 브러쉬 사용 방법은요. 내가 바꾸고 싶은 곳, 내가 색깔을 바꾸고 싶은 곳에 브러쉬를 선택하고 슬슬 칠해주면 됩니다. 저는 이 퍼즐 조각의 색깔을 이 녹색으로 바꿔볼 거예요. 이 브러쉬 포인터 안에 십자 표시, 플러스 무늬가 있는 곳이 내가 색칠하는 곳의 안쪽에서 칠해져야 됩니다. 이 플러스 모양이 있는 곳에서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이쪽 바깥으로 넘어가시면 배경이 바뀌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면서 내가 바꾸고 싶은 곳의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칠해주세요.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칠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의 색깔이 바뀌었어요. 위쪽에 메뉴에 보시면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. 모드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각각 휴, 새추레이션, 컬러, 그리고 루미노시티 네 가지의 하위 메뉴가 따로 있어요. 이 휴는 색만 바뀌고 밝기나 채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한번 칠해 볼게요. 방금 전에 칠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. 어떤가요? 색깔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아까처럼 쨍한 모습은 아니에요. 그쵸? 메뉴에서 두 번째 새추레이션을 선택하시면 채도만 바뀌고 색과 밝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이거는 다른 이미지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제가 색을 칠하는 부분이 대비가 더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이미지보다 완전 밝게 그렇게 나올 거예요. 칠해 볼게요. 어떤가요? 콘트라스트가 확 올라가 버리죠. 이런 느낌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컬러를 두시면 사실상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. 컬러를 사용하시면 색과 채도를 같이 바꿔줍니다. 대신 밝기에는 관여하지 않아요.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옵션이에요. 색과 채도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. 마지막으로 루미노시티는 밝기를 전경색으로 변환을 해주는 건데요. 여기 선택한 색깔의 밝기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. 지금 이 퍼즐에 비해서 선택한 색상이 어둡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여기를 칠해주시면 퍼즐이 색깔이 어두워질 거예요. 이렇게요. 색깔에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밝기만 바뀝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얀색으로 전경색을 놓고 칠해주시면 이 하얀색이 이 퍼즐의 색보다 밝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표시가 돼요. 각각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. 잘 따라오셨어요? 이렇게 네 가지의 모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이제 옆에 있는 세 개의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첫 번째 스포이드는 컨티뉴어스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아이콘을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.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을 때 이 브러쉬 마우스 포인터의 플러스 모양, 십자 모양 중심으로 여러 색깔이
한 번에 바뀌게끔 도와주는 도구입니다. 그래서 이 상태로 두시고 여기 선인장을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. 파란색으로 쓱쓱 문지르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 이쪽 이파리 부분은 조금 밝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좀 어둡죠. 그런데 이 첫 번째 스포이드를 놓고 하시면 비교적 균일하게 색상 값을 알아서 적용을 해줍니다. 그렇죠? 이쪽도 해볼게요. 크게 거슬리는 부분 없이 대부분 파란색으로 잘 그려졌습니다. 자, 이번에 두 번째 아이콘 사용해 볼게요. 두 번째 스포이드는 원스라고 하는데요.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인식한 부분, 브러쉬 안쪽에 보시면 가운데에 십자 무늬, 플러스 모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플러스 무늬가 처음으로 인식한 부분, 그 부분의 색깔만 바꿔줍니다. 예를 들어 이쪽에 검정색 부분, 뚜껑이 검정색이죠. 이쪽만 클릭을 하고 인식을 시켜준 상태에서 색깔을 천천히 칠하면 검정색 부분에는 내가 방금 선택한 빨간색으로 영역이 다 바뀌었는데요. 그 상태에서 겉에 더 이어지는 배경 부분에 드래그를 해도 빨간색이 칠해지지 않습니다. 대신 그 옆에 있는 검정색은 또 적용이 돼요. 지금 저는 계속 마우스를 떼지 않고 계속 드래그하고 있습니다. 다른 부분에 검정색이 껴있는 부분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추가로 이 뒤쪽에 배경까지 하고 싶다고 하시면 마우스를 떼셨을 때 한 번 더 클릭하셔서 같은 값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이콘을 써보겠습니다. 세 번째 스포이드는요, 내가 선택한 이 색깔 앞에 있는 전경색으로 이 이미지의 배경색만 갈아 끼워주는 거예요.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배경을 선택하시고 쭉 드래그해서 슬슬 칠해주시면 이미지는 변하지 않고 배경색만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어요.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.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선택을 해주시려면 위쪽의 옵션에서 톨러런스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 옵션은 색의 밀도를 더 쫀쫀하게 이렇게 벙벙하게 나오지 않고 쫀쫀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. 밀도를 조금 올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조금 줄인 다음에 이어서 하면 아까 칠해지지 않던 부분도 노란색으로 배경이 잘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. 선인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배경만 바꾸고 있어요. 그 대신 이 십자 모양, 플러스 모양 아이콘이 내가 원하는 곳, 내가 바꾸고 싶은 곳에 정확히 들어가야 색깔이 좀 명확하게 바뀌겠죠? 네, 잘 바꿔보셨네요. 그럼 우리 여기 모드부터 아이콘까지 선택 요소까지 잘 선택을 해봤고, 자,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지 않은 것, 리미츠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. 기본으로는 컨티규어스가 선택이 돼 있어요. 두 번째 거. 여러분이 실제로 이 두 번째 옵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. 이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내가 선택하는 영역, 이 플러스 모양 안쪽으로 들어오는 영역만 바꾸겠다는 뜻이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디스컨티규어스는 반대로 내가 선택한 곳의 바깥쪽, 이 플러스 모양의 바깥 영역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파인 엣지는 컨티규어스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. 자, 그럼 지난번 영상에서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. 아주 약간 심화 부분입니다. 여기 있는 음료의 색깔이 빨간색인데요. 이거를 저는 이 색깔로 바꿔줄 거예요. 그러면 리플레이스먼트 툴을 선택하시고 위쪽의 모드를 저는 컬러로 사용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하얀색이 군데군데 껴있으니까 색깔을 알아서 잘 정리해서 잡도록 첫 번째 아이콘을 사용하겠습니다.
톨러런스는 그냥 기본값인 30으로 줄 거예요.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십자 무늬가 안쪽으로, 내가 바꾸고자 하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자리를 잡아주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. 천천히 하셔도 적용이 잘 되니까요. 너무 빨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아주 순식간에 빨간색에서 보라색 음료로 바뀌었습니다. 잘하셨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삐져나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지금은 이미지가 크니까 조금 더 조심해서 하면은 이 안쪽만 맞춰서 할 수 있겠지만, 중요한 작업, 좀 섬세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 되겠죠?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도구 하나 활용해 볼게요. 오브젝트 셀렉션 툴 기억나시나요? 이걸 사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, 바꿀 부분만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. 이건 드래그만 하면 되니까 정말 쉽게 이렇게 따질 수 있죠.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로 선택을 하세요.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 안쪽에만 색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바깥에 삐져나올 걱정 없이 안쪽을 쭉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실 때는 저번에 배웠듯이 선택 도구 선택하셔서 바깥쪽 아무데나 한번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D 누르시면 사라집니다. 그럼 내가 바꾸고 싶던 부분만 깔끔하게 바뀐 모습이에요. 아주 잘하셨습니다. 자, 우리 그럼 같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믹서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믹서 브러쉬 클릭해 주시면 위쪽에 또 옵션이 가득 나옵니다.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여기 아이콘을 봐주세요. 이 아이콘은 로드 브러쉬라고 해서 내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와 내가 이쪽에 선택한 앞에 전경색, 이걸 두 개를 섞어줍니다. 이 위에 바다 위에 검정색으로 선택하고 슬슬 그어볼게요. 보이시나요? 검정색이 일반 브러쉬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미지 색깔의 바다색과 검정색이 섞여서 자연스럽게 브러싱된 모습입니다. 두 번째 아이콘은요, 클린 브러쉬라고 해서 이미지 내의 색상끼리 섞어주는 브러쉬예요.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앞에 건 끄겠습니다. 앞에 거는 체크 해제하셨고 뒤에 것만 선택됐어요. 이쪽 모래색과 여기 파도 거품색을 섞어보면은 두 부분이 서로 섞인 색으로 변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. 그럼 이 모래색과 여기 음료 색깔도 섞이면 이렇게 되겠죠? 이럴 때 쓰는 도구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콘 옆에 보시면 드라이라든가 모이스트라든가 웻이라든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.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씩 그려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.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. 저는 그 옆에 이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 옆에 메뉴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하얀색 빈 칸을 가져왔어요. 첫 번째, 웨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브러쉬에 적용되는 물의 농도입니다.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이 많이 섞인 색깔이 나오게 돼요. 50%에서 보라색으로 선택해 놓고 그려보겠습니다. 브러쉬 그려주시면 이 원색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 물이 50% 섞인 색으로 나오고 있어요. 기본 브러쉬로 그렸다면 이렇게 보여졌겠죠? 반면에 이 웨트 값을 0으로 두면 어떻게 나올까요? 네, 맞아요. 이 색이랑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. 그려볼게요. 어때요? 아까랑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? 잘하셨고요. 이 두 번째 옵션은 페인트 농도를 결정하는 옵션이에요.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끝부분이 연하게 표시가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믹스 값은 브러쉬가 섞이는 감도를 조절해 줍니다. 예를 들어 이 믹스 값을 0%로 놓고 이 두 색깔을 섞었을 때랑 믹스 값을 100%로 놓고 이 두 색깔을 섞었을 때 모습이 다릅니다.
다시 한번 보실게요. 믹스 값을 0%로 놓고 두 색을 그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. 믹스 값을 100%로 놓고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섞이게 됩니다.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옆에 있는 플로우 값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. 브러쉬 강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. 플로우 값을 낮게 설정하시고 이 두 사이를 슬슬 문지르면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. 이 플로우 값을 높게 주시고 다시 드래그를 해보시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섞이게 됩니다. 그래서 감도 조절을 하시려면 사실 이걸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요. 잘 따라오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 브러쉬 안에 있는 메뉴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. 너무너무 잘 따라오셨고요. 브러쉬에 워낙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손에 익게 사용하시려면 아마 조금 더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강의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시고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